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여러 명의 파트너를 곁에 두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정 통제에 관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보통 이 모든 것은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당신은 겉보기에 차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자유와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정직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이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온전히 내 곁에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할 때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예민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형 회피 애착이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운 세계입니다. 겉으로는 한 사람에게 충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흔히 뒤에서는 여러 명과 감정적이거나 낭만적인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너머 그들의 감정적인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린 시절 타인과의 친밀함이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나약함으로 여겨지는 환경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들은 이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갑니다. 깊은 친밀감은 무언가에 짓눌리거나 평가받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에 기대는 대신 거리를 두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여러 파트너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바람둥이처럼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인 예비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위협을 상쇄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너무 가까워지면 회피형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거부형 회피 애착에게 감정적인 연결은 마치 덫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감정을 나누어 둡니다. 이는 일종의 심리적 보험입니다. 한 파트너는 정서적으로 따뜻한 위안을 주고 다른 한 사람은 짜릿하고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며 또 다른 사람은 아무런 요구 없이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식입니다. 각각의 파트너가 서로 다른 감정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어떤 한 사람도 자신의 마음에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라 매우 전략적입니다. 비록 본인 스스로는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 사람을 감정의 테두리 안에 두면 진정한 친밀감이 가져오는 무서운 취약성을 피하면서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묘한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연결이 요구하는 책임과 무게는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오직 자신이 정한 조건 안에서만 거리가 있고 통제 가능하며 안전한 상태에서만 사랑을 원합니다. 한 파트너와 너무 가까워졌다 싶으면 무의식적으로 갈등을 만들거나 거리를 두거나 갑자기 바쁜 척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더 편안하고 감정적인 위협이 덜 느껴지는 다른 사람에게로 에너지를 돌립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가볍게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불태우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친구와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행동이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자기 조절입니다. 애착 에너지를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과 만나본 적이 있다면 이러한 감정의 불일치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깊이 집중하고 다정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차갑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관심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체 무슨 사이냐고 물으면 질문을 피하거나 관계를 하나로 규정짓는 것을 싫어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그저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거나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방어막입니다. 모호한 관계는 그에 따르는 책임감 없이 감정적인 친밀감만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만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자신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비록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타인의 감정적 애착을 유도하고 있다 해도 사실 많은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을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의 관계들을 인생의 분리된 조각들로 여깁니다. 한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다른 사람은 깊은 대화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은 감정적인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패턴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영영 얕은 곳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친밀감이란 감정적인 항복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온 바로 그 감정입니다. 안전을 느끼기 위해 여러 파트너를 두게 되면 결국 안전해질 수는 있어도 지독히 외로워집니다. 누군가의 갈망을 받을지는 몰라도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통제하고 있다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이들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갈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거리두기 태도에 불일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지적하면 그들은 화살을 당신에게로 돌려버리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이 너무 많다거나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혼자서 소설을 쓴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자신의 맨 얼굴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러 곳으로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상황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거나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 세계를 계속해서 조각난 채로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통스러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부형 회피, 애착의 시도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상처받는 것은 피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신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피하게 됩니다. 겉핥기식의 얄팍한 안전함이 주는 편안함을 쫓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를 연애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리화하거나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세운 그 벽이 결국 그들 자신의 감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정의 문을 닫아두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만큼 충분히 오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 어디선가는 조용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거부형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깊은 통증을 말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사라지고 난 후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말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끝낸 후 거울을 보며 자부심과 슬픔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지켜냈다는 자부심, 하지만 친밀감이 없는 자유는 결국 공허하다는 데서 오는 슬픔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종종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방어벽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알아봐줄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요? 한번 새겨진 감정의 패턴은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형 회피 애착이 여러 파트너를 곁에 두는 습관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들은 통제가 곧 안전이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곧 고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맺는 복잡한 다중관계는 스스로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사랑을 피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려고 애쓰는
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그들 입장에서 아주 끔찍하게 두려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취약한 상태로 가만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과의 연결을 선택하고 관계가 진지해질 때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이를 해낸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파트너를 곁에 두는 거부형 회피 애착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위험으로 여기는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가진 깊은 두려움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혼란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어내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여러 명 중 한 명이 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선택받기 위해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부형 회피, 애착은 곁에 여러 사람을 둘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마음이 풍요롭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진정한 나를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침착하고 무심해 보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 기제 사이에서 그들만의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변에 사람들을 두는 이유는 여러 사람을 원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게 될까봐 몹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까지 그들은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뼛속 깊이 외로운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